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아, 아, 안녕하세요. 테라폼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 활용하는 사례를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개 위주의 발표가 될 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스타트라서 좀 긴장되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AB180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링을 리드하고 있는 정주홍입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덕트 자체가 데이터 프로덕트다 보니 백엔드 엔지니어링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인프라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에어브릿지라는 프로덕트는 광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유입 경로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주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 집행을 하고 그 결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서비스 운영을 하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또 그들이 서비스를 잘 쓰게 해야 서비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광고주뿐만 아니라 마테크라고 하는 그 테크 분야 내에 여러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매체나 요즘 그 몰두센이라고 하면서 뜨는 몰로코 같은 다양한 애드 네트워크들이 이 마테크에 있는데 그들에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줘서 그 광고주의 광고가 좀 더 잘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10억 건 이상의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 또한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와 같은 아젠다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소개하고 겪고 있는 문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거고요. 테라폼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좀 간단하게 짚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해보면 좋을지 further actions를 소개해 드린 뒤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발표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또 다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테라폼을 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즐겁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발표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테라폼의 의의는 역시 재사용 가능한 코드로 변경 관리 및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리소스를 직접 손으로 관리하던 것보다 자동화나 문서화 등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저도 제가 한 3 년인가 4년 전쯤부터 테라폼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그전에는 도대체 제가 AWS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으로 막 이것저것 만졌던 거를 다시 하라고 하면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는 한 3년 전쯤부터 테라폼을 쓰고 있는데요. AWS 혹은 간단한 다른 것에 한정해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증서 생성 같은 좀 간단한 스크립트 실행 같은 거에도 썼었고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DB나 DW에도 테라폼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꽤 예전부터 갖고 있었었는데 이게 막상 프랙티스를 찾아보려고 하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스타트를 끊어 보면 다른 분들도 다른 DB나 DW 관리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커뮤니티 사이드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AL80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아데나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테라폼에서는 프로바이더만 있다면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 하나인 빅퀘리도 구글 프로바이더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RDBMS 프로바이더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지원되는 프로바이더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이들 쓰는 MySQL의 경우 이 정의된 리소스가 정말 미흡했고,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리소스는 없지만 적어도 롤이나 글랜트 리소스 정도는 있었고요. RDBMS 관련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쉬운 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쓰는 아데나나 스노우플레이크 위주로 좀 커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시나리오들을 살펴볼게요.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테이블이나 뷰 등 리소스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여러 리소스들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도 후속으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테이블이나 리소스들을 합치면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정도는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또 당연히 문서화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작업을 하고 나서 문서를 함께 업데이트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그 변경은 잘 적용되잖아요, 직접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B에서 레거시 테이블을 삭제하고 문서에서는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뭐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해 놓고 문서에는 추가하지 않는다거나요. 그리고 뭐 가끔 임시로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추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시로 추가하는 거니까 문서를 또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걸 권한을 또 뺏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가서 뭐 직접 생각해서 삭제하고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아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화를 해둘 때는 SQL 쿼리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 해 보면 재사용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용 DB에 테이블이나 뷰를 똑같이 선언해 둬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이 중복으로 쿼리를 작성해 둬야 되니깐요. 그 외에 사소한 불편함들로는 문서로 남겨둘 쿼리와 반영을 위한 쿼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의 경우 문서화를 해둘 때 create 테이블 쿼리를 문서로 남겨두는데 아시다시피 테이블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알터 쿼리를 하잖아요. 즉 반영을 위한 코드를 따로 작성해 둬야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발표 자료 만들 때는 좀 뭐 생각나서 썼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불편함들을 당연히 테라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아시다시피 테라폼 코드는 그 자체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와 같잖아요. 현재 상태와 달라진 경우에도 테라폼 플랜을 통해서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달라서 불편할 때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코드 작성 경험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SQL을 오래전부터 작성해 왔지만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SQL보다 좀 더 쉽고 편한 코드 작성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알터 테이블 쿼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업무를 보다 보면 흔히 찾아보는 게 저는 스노우플레이크니까 뭐 스노우플레이크의 문서에서 알터 테이블 쿼리 신텍스 찾아보고 거기서 어떻게 실행하면 될지 막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서를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나나 스노우플레이크 관련 경험을 공유 드릴 건데요. 아데나의 경우에는 AWS 프로바이더에 포함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아데나가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카탈로그로 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루 리소스에 테이블이 있어요. 접근 제어는 IAM으로 할 수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에는 체온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서 운영하는 스노우플레이크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이 저커버그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저커버그의 저커버그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스노우플레이크의 공식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인 것 같더라고요. 이 프로바이더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뷰, 롤, 유저, 웨어하우스 등 그 여러 리소스들이 이미 프로바이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도 있어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튜토리얼의 경우에 그 스노우플레이크 프로바이더의 링크로 되어 있는 튜토리얼인데 좀 이 페이지 밖에 나가서 보면 스노우플레이크의 공식 문서더라고요. 그 공식 문서상의 튜토리얼들을 모아 놓은 곳에 이 서드 파티 프로바이더가 거의 오피셜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테라폼 코드는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뭐 테라폼 코드를 특별히 설명할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글루 카탈로그 테이블을 정의하고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오른쪽 캡처와 같이 리소스를 정의하면 테라폼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익스터널 테이블하고 뭐 파라미터 안에다가 이것저것 여러 테이블 파라미터들을 넣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데 뭐 거기다가 좀 예시로 뭔가 추가하는 경우를 보는 건데 아까 정의한 테이블이 익스터널 테이블이고 이제 뭔가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해 줘야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뭐 말하자면 파티션 정보를 추가를 해 줘야 하는데요. 이거는 구현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저 테이블 정의를 해둘 때는 아데나의 파티션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을 썼었는데 그걸 쓰면 테이블 프로퍼티를 수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테이블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상황에서는 테라폼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테라폼 코드를 변경을 하면 되고요. 플랜을 통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플라이를 하면 되고요. 이제 어플라이 하고 난 뒤에 잘 적용이 되는지를 보려면 글루 콘솔에 가서 테이블 프로퍼티를 보면 되고 이렇게 잘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작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알터 테이블 쿼리를 하면서 그 테이블 프로퍼티를 알터 테이블 쿼리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코드 작성 경험 측면에서 테라폼 코드를 수정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가끔 마이그레이션하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V1 테이블을 V2 테이블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테이블 리소스를 정의를 해 두면 테이블을 이제 테라폼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V1 테이블에 대한 그랜트 리소스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ABR 백엔드 그리고 ABR CSM이라는 롤이 셀렉트할 수 있게 권한을 추가한 거죠. V2 테이블을 만들 때 실제 작업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V2 테이블 생성부터 해야 할 거고요. 다음으로 V2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 추가도 해 줘야겠죠. 여기서 커버하진 않겠지만 데이터를 넣거나 사용하는 쪽에서도 V2 테이블을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 해야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테라폼 없이 작업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 접근 권한 추가가 저는 제일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테이블에다가 어떤 접근 권한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접근 권한들에 대해서 그랜트 쿼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거고요. 하지만 테라폼을 활용해서 V2 테이블을 만들 때는 기존의 코드를 복사하고 필요한 수정을 조금 한 뒤에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테이블 리소스를 생성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될 거고요. 접근 권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그랜트 리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운영 관리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QL로 문서화를 완벽하게 해 두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쉽게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그 접근 권한을 잘 챙기는 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거의 지금 접근 권한 무새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인적이 많아서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들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클론 테이블이라는 쿼리가 있어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데이터가 복사가 되다 보니 스토리지의 낭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편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코드 작성 경험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수정을 하는 게 훨씬 쉽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사례로는 멀티 인바이러먼트 구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드 환경과 데브 환경을 따로 만들어 두고 싶은 상황은 항상 생기잖아요. 아시다시피 테라폼에는 포이치 메타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포이치를 사용하면 캡처와 같이 이 여러 리소스들을 생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캡처와 같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리소스를 만들 건지 정의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도 테라폼 코드를 이렇게 짜두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블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컬럼 추가를 하는 경우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이 컬럼을 추가하고 난 뒤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 여러 environment에서도 함께 변경 적용이 잘 됩니다. 예시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한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아시다시피 멀티 엔바이어먼트를 위한 프랙티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각자의 환경에 환경이나 선호에 따라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플랜을 확인했을 때 SQL을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슬픕니다. 예, 테라폼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리플레이스드라고 나타나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AWS를 테라폼으로 다루다가 실수로 리소스를 날려먹은 적이 있었어서 이렇게 리플레이스드로 뜨면 잠이 깨는데요. 사실은 리플레이스드는 오히려 삭제하고 새로 생성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가 되니까 더 나은데 그냥 업데이티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중단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요. 그런데 이렇게 플랜만 보고는 실제로 어떤 쿼리가 실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플랜만 볼 게 아니라 좀 테스트 환경 같은 데서 실제로 어플라이를 했을 때 어떤 쿼리들이 실행되는지를 좀 알아둬야 합니다. 두 번째 아쉬움은 RDBMS 프로바이더가 잘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RDBMS로 MySQL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 해시코프에서 메인테인하던 테라폼 프로바이더 MySQL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했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카이브가 됐더라고요. 그 리드미를 봤는데 이유가 안 나와서 이유를 찾아보려면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 프로바이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하시코프의 책임은 아니고 MySQL 쪽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이 그 다운로드가 높은 커뮤니티 사이드의 프로바이더를 찾아보더라도 그 프로바이더 내에 보면 리소스 중에서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카이브된 기존 하시코프의 프로바이더에서 그걸 그냥 포크해서 올려둔 거였고 크게 추가한 기능은 없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드에서 좀 더 보완된 프로바이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아쉬움으로는 참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스노우플레이크 프로바이더를 써보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좀 많은 뷰들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이 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뷰를 업데이트할 때 하위 뷰도 이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만약에 스키마가 변경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 뷰를 다시 생성을 해 주지 않으면 뭐 미스매치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depends on meta argument를 적용을 해서 테라폼 플랜에서 참조 관계가 그 뷰 간의 참조 관계가 생긴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플라이를 해 보면 뷰 A의 리소스에 그 쿼리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뷰 A만 다시 생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저희 운영 환경상에서는 치명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서 사용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해 보면 좋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발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CI/CD를 통해서 변경 사항 적용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뭐 접근 권한 추가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에도 사람이 직접 그 테라폼 코드를 수정을 하고 적용하는 걸 사람이 직접 할 게 아니라 그 변경 적용은 CI/CD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려면 보안 관련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CI/CD를 적용하는 머신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 좀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카운트 수준 분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스노우플레이크 어카운트를 이제 프로덕션 어카운트와 데브 어카운트를 분리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테라폼 코드가 이미 있으니까 그 테라폼 코드를 다른 어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테라포밍 소개 발표를 진행한 정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